아주 무시무시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위험성 평가만 잘 하려고 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위험성 평가는 21년도 전반기 10점, 23년도 전반기 25, 23년도 중반. 이거 다 적어야 되나? 그냥 다 적어봐요. 후반 25, 24년도 전반기 10점, 24년도 중반기 25, 24년도 후반기 25, 25년도 전반기 25년도 25, 25년도 25. 그래서 23년부터 25년까지 뭐 미친듯이 시험에 나왔죠, 그쵸? 이거 뭐 준비 안 하고 가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좀 헷갈리니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요. 1번 사업주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주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 맘대로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근로자를 참여시켜 작업의 실태 파악, 관리,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를 살려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위험성 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이제 뭐 1장, 2장, 3장, 4장 있죠.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1장이 일반 사항이거든요, 일반 사항.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지 아주 옛날 13년도쯤에는 이 위험성 평가가 제1장에 일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 사항이. 근데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4장이 뭐냐면은 요 유해위험 예방조치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제4장으로 장의 위치를 옮겼어요. 위험성 평가가 위치하는 곳이.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일반 사항이 아니다. 그때도 이제 사업주의 일반 사항이었죠.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일반 사항이었는데 일반 사항이 아니고 유해위험의 예방을 해야 되는 조치 사항 중이다. 조치 사항이라고 해서 법에서 위치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를 더 명확하고 이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아주 이제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빠뜨리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2번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해저드와 리스크를 구분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해저드가 요거를 말해요. 유해 위험 요인. 그래서 작업에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해저드라고 하고, 요거는 작업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말합니다. 내적, 외적 요인을 구분하는 것은 해저드예요, 해저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요거 우리 한글말로 위험성이다 이렇게 하는 위험성. 요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니까 요 리스크 애널라이시스를 이제 위험성 평가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통적으로 규정을 하냐면 심각성 또는 이걸 강도라고 해요. 강도.
이거를 우리가 seve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이론 곱하기 빈도를 곱하는데 빈도를 likelihood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의 크기, 심각성, 강도와 빈도를 곱한 것을 우리가 위험성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ISO 35001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은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영향이다 라고 해서 아주 학술적으로 표현해놨죠. 그렇죠?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잘 모르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ISO 35001에서의 규정하는 리스크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2번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답안지에 넣으실 때 여기다가 필요성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접수를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적어주시냐면은 202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포함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주시면. 첫 번째, 여기서 사고 원인 조사를 했는데 사고 원인 조사 방호 조치 분량은 30.9%. 분량이 이제 작업 절차 미준수 16.5%. 위험성 평가 미실시. 그래서 사고 원인 조사 항목에 이 위험성 평가 미실시가 들어가 있고 위험성 평가 미실시가 16.1%,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이 15.6% 이렇게 된다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 이렇게 이거 합해 보면은 한 30% 정도가 남아요. 그거는 기타 요인이에요. 기타 요인. 이게 다 합해서 100%가 안 된다고 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지 말자. 찾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작업 절차 미준수, 위험성 평가 미실시,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이 적어놨죠, 그렇죠? 사람이 잘못했다. 요거는 이제 작업 환경이나 이제 현장 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제 사고 원인 조사가 나온 거예요. 나오긴 나.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기가 쉽냐면, 예를 들어서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가지고 너가 잘못했어 하고서 비난하는 거 있죠. 비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조지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개선을 하지 말자. 개선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내용이고, 두 번째 우리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는 게 있죠. 사고 사망 만인율에 대해서 예전에 그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에 대한 사망자 수 곱하기 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있는데, 사고 사망 만인율이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0.4에서 0.5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만인율에 근데 요거를 2026년이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이니까 이게 내년의 목표가 언제냐면은 얘가 0.29, 0.3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죠? 0.3 미만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이게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거. OECD 평균 수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그냥 평범하게 적으면 티가 안 나니까 1페이지에 이 통계치를 넣어가지고 뭔가 확 강조를 해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억지로 박지로 외워가지고 무조건 용암성 평가가 나오면은 서술형이 나오면 적어줘야겠 서술형. 용어로 나오면은 좀 과하다 보시면 되겠고 서술형이 나오면 적어주시면 되겠고 3번 여기서 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리스크 있죠, 그렇죠? 리스크의 수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 허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여기는 허용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 해가지고 요 삼각형의 너비 있죠, 삼각형의 너비. 여기를 우리가 리스크의 크기로 봅니다. 리스크의 크기. 리스크 크기 제일 큰 게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intolerable 이렇게 얘기해요. intolerable. 허용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tolerable 이렇게 만 아니다. 이게 이제 영어 단어가 틀렸어요. tolerable인데 tolerable 이렇게 되고 tolerable 수용할 수 있는이 acceptable입니다. acceptable.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accept라는 단어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적어보자면 가로축이 뭐가 되냐면 가로축이 요거 심각성 강도예요. 강도. 세로축이 빈도입니다. 둘 사이에 곱이니까 둘 사이 어디 점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곱으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은 허용할 수 없는, 여기는 허용할 수 있는, 여기는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여기는 허용할 수 없는, 여기는 허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요렇게 선이 그어지고 요렇게 선이 그어지고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L, ARP다 라고 해가지고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이렇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실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도록 위험을 낮추는 것이 위험성을 관리하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 ALARP라고 하는 이 이론이 영국에서부터 태동돼 가지고 위험성을 ALARP로 관리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가능한 수준. 여기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디 적었지? 여기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줄이는, 그러니까 내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위험성이 작용을 하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자. 그 말이 뭐냐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의 경우 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위험 있죠. 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위험 이거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사고 발생 위험이 1000분의 1 이하. 사업장 외 일반 사람 있죠. 일반인의 사고 발생률이 10,000분의 1 이하를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 ALARP의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사업장 내 근로자와 사업장 외 사람으로 구분을 한 요 개념이 지금 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요거 참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으로 요 근로자와 이제 외부 시민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이게 구분이 되더라. 그 다음에 4번 절차. 4번 절차인데 절차.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거 쓸 공간이 부족하네 지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 허용 가능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 ALARP의 요 수준이 여기서 요 톨러러블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허용 가능한 리스크의 크기로 보는 거예요. 요만큼을. 요게 이제 ALARP라고 하는 것이 요쯤 된다. 요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가능 여부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허용 가능하다, yes다. 그러면은 위험성 평가를 종료하고 기록하고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위험성 평가가 나오면은 위험성 평가 절차를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거는 무조건 넣어줍니다. 요거는 통계예요. 통계. 이게 해저드 리스크 기출 문제 안전 이론. 요거는 이제 통계 이 필요성 이제 우리 요거 이제 암기 사항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이론이죠, 이론. 이론이고 요거는 위험성 평가에 관련한 지침 해설서가 지침 해설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 노라고 했을 때 노라고 해서 이렇게 뒤로 가주는데 여기에 노라고를 여기다 적고 여기다가 적을 요 단어는 법령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yes, no를 구분해 가지고 적어줍니다. 여기다가 부족하지만 한번 그려보자면 1번. 그래서 이거 지금 단계별로 있죠, 그쵸? 단계별로 1번 사전 준비 단계에서 콕 집어가지고 뭔가 강조해야 될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드리는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일단 5원칙 위험성 평가에 5원칙이 있는데 5원칙은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5원칙
여기다가 적어보자면 1번 최종 목적은 리스크를 완전 제거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리스크를 종류 중에 리스크 큰 것부터 감소를 해야 되겠고, 3번 법규를 위반한 것부터, 그리고 긴급 위험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되겠고, 4번 노사협력 전원 참여해야 되고, 5번 작업 전에 실시한다. 한다고 하는 것이 5원칙이에요. 5원칙. 그래서 5원칙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상 작업과 비정상 작업을 구분합니다. 비정상 작업. 정상 작업이라고 하면 얘는 반복 작업이나 표준화된 작업을 말하고, 비정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반대죠, 그쵸? 이거의 반대인데, 이거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요 비정상 작업이 24년도 전반기 25점짜리로 시험에 나왔어요. 비정상 작업이. 그래서 요거 그 지침 해설서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 정상 작업, 비정상 작업 구분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을 찝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에요. 유해위험 요인 파악. 2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는 우리가 결국 이제 유해위험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 파악하는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 전체적인 기법이 있어요. 공정이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전에 필기해드렸던 뭐 순차적인 기법, 역학적인 기법, 시스템적 기법 해가지고 막 영어로 막 적혀져 있는 순서적 기법 같은 경우는 FMEA, FTA, ETA, 해좁, 이게 이제 순서적 기법이고, 이거 이제 스위스 치즈, HFACS가 역학적 기법, 프렘이랑 스탬프가 시스템적 기법이 돼가지고 예전에 필기한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기법이긴 한데, 이 뭔가 작업 전체, 이 전체 공정이나 전체 시스템의 전체적인 평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 사전 작업 허가지에 보면은 단위 작업에 대한 상세 시공 계획서 이 내용이 있죠, 그렇죠? 요 내용에 대한 거를 여기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JSA다 이렇게 해가지고, JSA는 Job Safety Analysis라고 해가지고 작업 안전 분석이라고 하면 작업 안전 분석. 여기는 평가가 아니에요. 평가가 없이 분석만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작업 단위로 한다. 작업 단위. 그래서 요 JSA가 이번 시험에 25년도 후반에 10점짜리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고, JSA가 요거는 그 JSA 관련된 서식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려보면은 이해를 하실 텐데, 요렇게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공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많이 적을 수가 없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어보자면, 여기는 작업의 개요를 적당히 적는 거예요. 작업의 개요. 그리고
작업의 단계별로 쪼개서 하는 거야. 작업 단계별을 이제 이 작업 단계 아주 상세하게 쪼개가지고 작업 단계별 관련 위험성에 대해서 각각의 위험에 대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작업 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단계별로 이걸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단계다, 뭐 20단계, 30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관련 위험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각각의.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떨어뜨려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종의 브레이크 다운이다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다운. 그러니까 작업을 브레이크 다운 좀 떨어뜨려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관련 이용 개선 방향을 이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시면 되겠다. 이 본론적인 JSA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 감독자와 이 JSA를 분석한 사람의 서명과 그리고 뭐 일자 같은 것이 기록되는 것이 JSA의 서식이라고 하시면 JSA 서식. 이게 이제 이번에 잘 시험 문제였다. 위험성 평가 중에 일부다 보시면 되겠죠. 연습 평가 중에 일부다. 밑에 있네. 아주 곤란하지만 일단 여기다가 적어보자면 3번.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기존의 이제 방법인 빈도 강도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빈도와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빈도고 여기 강도라고 한다면 매우 높음부터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이렇게 있고 매우 낮음은 각각의 단계에 점수를 부여하는데 여기는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부여를 하고 강도는 중대, 중요, 보통, 경미, 이게 뭐라 적은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사소라고 적고 싶다. 그냥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겠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위험성이라는 것은 빈도의 강도의 곱이니까 이거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20, 15, 15, 4, 5, 20, 4, 4, 16, 4, 3, 12, 4, 2는 8, 4, 1은 4. 이게 이제 표가 쉬워가지고 답안지에 넣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점, 10점, 8, 6, 4, 2, 5, 4, 3, 2, 1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허용 불가 위험을 규정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17에서 25점 그리고 고위험성은 9에서 16점 그리고 중위험성은 4에서 8 그 다음에 저위험성은 1, 2, 3이 되겠죠. 그쵸? 1, 2, 3점. 이걸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곱했을 때 17 이상이면 여기에요. 여기가 허용 불가능. 고위험성은 9 이상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중위험성은 이거 아주 넓은 지역에 이렇게 되고 1, 2, 3 빼고 적었지. 1, 2, 3 빼고 나머지가 1, 2, 3 저위험성이다. 근데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 중대, 중요, 보통, 경미, 하소하다고 정하는 거. 이 중에 뭐냐? 정하는 거 있죠, 그렇죠? 정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성을 추정한다고 하는데 이 추정한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이게 정성적이고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빈도강도법으로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인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추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기업만 가능하지. 이번 조그만 이제 사고 나는 소규모 업체에서는 가능하냐. 위험성 평가 뭐 안 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위험성 결정하는 방식이 이 빈도강도법에서 요 지금 요 절차도에서 원래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다음에 위험성 추정이 들어 있어요. 추정. 이게 안전 이론이에요. 위험성 평가의 안전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위험성 추정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가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빠지면서 빈도강도법 플러스 체크리스트법 그리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그리고 원포인트 시트법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빈 CO3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빈 CO3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유해위험 요인을 그냥 나열을 해가지고 체크하게 하는 평가가 체크리스트법이고 이런 식으로 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화 시켜가지고 하는 건 복잡하니까 그냥 요 유해위험 요인 있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상중하로 평가하자 그냥. 이거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5×5잖아. 이게 아니고 상중하로 그냥 평가하는 것이 위험성 3단계. 원포인트 시트법은 그냥 우리 저기 작업 허가제 비슷한 거예요. 작업 허가제처럼 이제 한 장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한 장에다가 그림 그리고 여기서 유해위험이 뭐고 대책이 뭐고 그래가지고 한 장으로 나와줄 수 있게끔 요약해서 우리가 그 위험성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OPS 또는 원포인트 시트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거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빈도강도법으로 반드시 하지 않아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범위가 이 방법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 결정 그리고 이거 곤란하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4번 여기다가 4번 이 공간을 찾아가지고 이걸 적어보자.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1번 요거 있죠? 감소 대책 수립 요거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을 하는데 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을 제거 엘리미네이션 하는 방법 2번 덜 위험한 물질 공정 작업으로 대체하는 거 이걸 우리가 substitu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번 공학적인 대책으로 엔지니어링 컨트롤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4번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어드미니스트러티브 컨트롤스를 해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는 뭐 노출 시간 감소
뭐 격리하든지 안전 절차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노출 시간 감소 이게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휴게 시간 제공. 그리고 5번 개인 보호구를 장비하게 하는 것이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방향인데 1번에서 5번으로 갈수록 얘는 여기가 효과가 커요. 효과가 크고 대신에 고비용이고 밑으로 갈수록 효과가 낮고 그리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이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이제 무용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이제 강조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위험성을 감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해위험 유해가스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한다든지 장소를 옮겨서 외부로 한다든지 아예 이제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유해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덜 유해한 가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법인데 이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험성 평가의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시 시기. 제가 이제 조각조각 여기 또 이리 와서 해야겠다. 이리 와서 요것만 하고 이거 실시 시기 1번 최초 평가 얘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얘가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2번 수시평가 주요 상황 변경 시 중대재해 발생 시 실시하고 3번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매년 실시하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4번 상시 평가를 하면 요 2번과 3번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대체. 상시 평가를 하면. 상시 평가가 중요한데 상시 평가는 매월 노사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매주 원 하청 합동 안전 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TBM을 실시해라 라고 하는 이 상시 평가로 이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가 대체가 되겠습니다. 대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개선 대책을 적고 싶은데 개선 대책.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안전 이론 중에 이 세이프티 1과 세이프티 2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적으면 무조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이프티 1은 이게 뭐냐? centralized 해가지고 centralized 중앙 집중형 안전관리가 1번. 그리고 최근에 변화된 것이 decentralized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그래서 이렇게 세이프티 1과 2를 구분을 하자면 세이프티 1은
집중화된 관리 형태를 말하고, 얘는 집중화된 관리를 말하고, 얘는 선형적인 관리라고 한다면 적응성이 뛰어나고 변동성이 뛰어나다. 이게 이제 라고 해야 돼. 요거를 우리가 적용성과 변동성의 개념으로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전의 리질리언스라고 이거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안전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도 아주 중요한 단어고, 리질리언스.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가 났어. 누가 잘못했어? 어디가 문제야?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맞추는 거가 옛날이라는 거예요. 선형적인 원인과 결과. 얘가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오는 이제 이론인데, 그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 그 자체, 이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안전한 상황 그리고 실패한 상황, 이게 이제 재해 발생 없고 재해 발생 있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동일한 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관리한다 했을 때 성공 사례는 왜 성공했는지, 실패 사례는 왜 왜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그냥 동일하게 넣고 그 프로세스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지, 선형적으로 봐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놓고 결과가 발생했다 원인이 조지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이프티 1은 여기다가 적어보자면, 이게 뭐 후견 편향적이다. 후견 편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맞았다라고 말하는 게 후견 편향적이에요. 그리고 비난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성공과 실패 그 자체,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가 있는 것이 세이프티 2인 거고, 여기는 관리자 중심의 안전관리, 여기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세이프티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도 요 세이프티 1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바뀌자 라고 말하는 게 위험성 평가의 개선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개선 대책.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정책 코샤이메스가 남았죠, 그렇죠? 코샤이메스는 제가 타이핑해가지고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산안법은 마무리된 거로 볼게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보다 이해할 수 있게 잘 적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금요일에 뵙는 거죠? 다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